네, 세 번째 정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지금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이번에 수능을 치른 대입 수험생입니다. 네, 학생이 직접 전화를 줬는데요. 검정고시로 대입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말하듯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요. 정말 많이 혼자 힘들었을 텐데요. 자기와의 싸움인데요. 그렇죠. 그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이제 공부를 혼자 하다 보니까 계획도 잡고 실행도 하고 또 이제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 해내간다는 게 사실 우리 그냥 뭐 고3 학생들이나 재수생들은 옆에 친구들도 있고 네. 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근데 우리 학생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대견합니다. 네, 어쨌든, 예. 정말 대견하고요. 우리 상담을 통해서 좋은 도움들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상담과 분석은 김명현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거든요. 선생님과 먼저 인사 나누실게요. 예, 네,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대입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죠. 수능 성적은 어떻게 만족할 만큼 잘 나왔나요? 네, 뭐 제가 공부한 그대로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행이네요. 정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궁금한가요? 이제 제가 특히 서강대 진학을 과와 관계없이 희망하는데 어느 학과를 추천해 주시는지가 궁금하고 예. 또 이제 제 성적에 맞춰서 어느 학교를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네. 학생의 그 요청대로 상담 사전에 잘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학생은 서강대를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서강대 외에도 이제 우리 학생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들 어딘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학생의 그 내신 점수 그리고 수능 점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학생은 검정고시를 봐서 검정고시 성적이 있는데 네. 그 검정고시 응시생의 경우는 비교 내신을 적용합니다. 수능을 기준으로 따라서 이제 검정고시 성적을 말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서 수능 성적을 보겠습니다. 예. 국어 B형 표준점수 124점 2등급, 수학 A형 표준 136점 1등급, 영어 133점 1등급, 한국사 55점 4등급, 법과 정치 64점 2등급, 아랍어 1 91점 1등급. 제2외국어를 미반영했을 경우는 그 100분이 512, 그러니까 표준점수 512, 100분이 361이 되고요. 제2외국어를 반영했을 때는 표준점수 548, 380점인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착시 현상이 생깁니다. 아랍어의 경우 91이 나왔는데 그 학생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들은 다 변환 표준 점수를 쓰기 때문에 이런 성적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차후 이제 상담을 할 때도 아직 변표가 다 나온 건 아니라서 전년도 변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예. 네. 그럼 우리 예. 학생의 그러면 정시 희망대학은 어딘지 알아볼까요? 예, 가군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나군 한양대 경영학부, 다군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이 지금 수능 그 아랍어를 너무 잘 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아랍어가 한국사를 못 보고 아랍어를 잘 봤어요. 우리 학생을 도왔어요, 알아보고. 예, 그게 좀 아쉬워요. 저는 한국사 선생님으로서 네. 개인적으로. 예, 그렇지만 아랍어가 우리 학생을 좀 많이 살릴 것 같은데 우리 학생처럼 이런 성적의 패턴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짚어주실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수한 수학, 영어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요. 다소 부족한 국어, 탐구 영역 비율이 낮은 대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2외국어를 사탐 한 과목으로 반영하는 대학을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 학생이 지원할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이 사탐 한 과목으로 제2외국어를 반영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정시 지원 포인트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그 동일 점수대별 학생들에 비해서 영역별로 유불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예, 제2외국어를 미반영했을 때와 제2외국어를 반영했을 때의 차이를 보여드리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학생은 100분위보다는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게 나아서 국어 B형의 경우 학생의 점수는 100이선 이것도 이제 그 변환 표준 점수를 고려했을 때 안 고려했을 때를 따져봤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따져봤더니 학생이 이제 그 고려했을 때의 점수가 이제 510 정도가 예.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국어의 경우 이제 변표를 고려하면 2점 정도 모자랐고 수학은 3점이 잘 받고 영어는 6점이 잘 받고 탐구의 경우는 이제 5점 정도가 못 버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제2외국어를 반영하게 되면 학생의 성적은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전년도 서강대 변환 표준 점수 기준으로 그 살펴봤더니 그 98%에 해당되는 변환 표준 점수가 65.6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예. 것들을 이제 그냥 알아보를 90일 그대로 표준 점수를 반영해야 되면 착시 현상이 생기니까 전년도 네. 서강대 그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을 해서 살펴봤더니 학생 점수가 521점이 나오고요. 이 점수를 네. 기준으로 했을 때 국어비는 6점이 모자라지만 수학 A는 1점이 높고 영어는 네. 3점이 높고 그다음에 탐구에서는 2점이 높은 성적이 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동일 점수대별 학생들과 비교한 영역별 유불리에 대해서 그리고 제2외국어를 반영과 미반영으로 나눠서 지금 살펴봤는데요. 네. 그럼 유리한 영역별 조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그 살펴봐야 될 대학들을 쭉 그 연세부터 시작해서 그 시립대 정도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연세대와 고려대와 시립대가 국비 수혜 영사 두 과목으로 28.6, 28.6, 28.6, 14.2로 2%를 반영하는데 산출 점수는 522.3점으로 65,900명 정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할 때 1,292등 동점자 93명, 그 4순위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국비 수혜 영사탐 두 과목일 때 25, 32.5, 32.5, 10%였는데 산출 점수 524.9점으로 1,183등.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 3순위 서강대가 이에 해당됐고 30, 30, 30, 10일 때 산출 점수 522.8이었고 산출 점수 1,388등으로 좀 제일 안순 그러네요. 7순위였고 성균관대와 중앙대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 산출 점수 그 반영 비율이 25, 25, 25, 25일 때 산출 점수 521점이었고 1,099등으로 두 번째로 좋았고 한양대 가 이에 해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영 비율 30, 25, 30, 15일 때 산출 점수 521.2점인데 0.2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등수는 1,330등으로 많이 안 좋았고요. 5순위고 경희대가 가군 인문 계열이 이런 방식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영 비율 20, 35, 30, 15일 때 산출 점수 526점인데 제일 좋은 조합으로 처음으로 1,000등 밑으로 953등. 이었고요. 경희대 나군, 그 가나군, 사회계열이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다음 반영 비율 30, 25, 30, 11 때 522.2점인데 6순위였고 한국외대가 이에 해당되고 1,345등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분 합격 가능성이 높다 낮다의 기준이 아니라 반영 비율상 이제 조합이 좋다 나쁘다의 얘기를 저도 드렸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예. 네. 자, 우리 학생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그 수능 점수가 상위권에 있다 보니까 가나군에서 꼭 합격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는 다군에서 희망을 했는데 그 유불리로 봤을 때 영역별 조합에서 제일 안 좋은 7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이 이제 서강대, 한양대 등이 있는데요. 이 대학들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살펴주실까요? 예. 정시희망 가군에서 서강대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희망했습니다. 모집 인원 28명, 학생부 10에 수능 90, 반영 비율은 25, 32.5, 32.5, 10입니다. 3년간의 경쟁률은 13년 4.08, 14년 3.4, 15년 4.68대 1, 지원 가능 성적이 525점입니다. 학생의 성적은 521점입니다. 제2외국어를 반영했을 때, 근데 525점 학생과의 이제 국수 영탐의 차이를 보면 국어는 8점이 모자랐고 수학은 1점 높고 영어는 2점이 높고 탐구는 1점이 높았습니다. 서강대 비율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 524.9점인데 6만 5천 명 중에 이제 국수영탐을 25점이 반영한 1,099의 서강대 비율은 1,183등이 되니까 등수가 떨어지죠. 이제 좀 제가 중시하는 바는 뭐냐면 누군가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건 숫자가 올라갔다 떨어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등수가 높아졌다 낮아졌다의 그렇죠. 문제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등수 변화하는 걸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524.9에 525점이니까 뭐 점수는 0.1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등수가 떨어지는 걸 본다면 네. 그렇게 뭐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소신 지원 정도는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예, 예. 네, 그렇군요. 나군입니다. 그 가군에 또 서강대 중국문화 전공을 희망했는데 나머지는 다 같으니까 보면 여기 점수는 523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강대 비율 적용하면 524.9고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이제 1.9점 정도가 남는 상황이지만 말씀드렸지만 등수는 좀 떨어지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안정적인 지원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고 소신 지원 정도는 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이제 나군에서도 두 개 대학을 희망했는데 한양대 경영학부와 중어중문학과를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한양대 경영학부는 모집 인원 20명, 학생부 10에 수능 90, 반영 비율은 25, 25, 25.
25. 이거 3년간 경쟁률이 6.19 대 1, 6.35 대 1, 3.9 대 1 있고 경영학부 지원 가능 성적은 525점인데 반영 비율을 적용했을 때 521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 성적이 4점 정도 모자라고 525점을 받은 학생들의 평균 점수와 비교해 봤을 때 수학이 8점 모자라고 그러니까 국어가 8점 모자라고 수학이 1점 정도 높고 영어 2점 높고 탐구가 1점 높고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4점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이어서 소신이라고 적었지만 조금 상향에 가까운 소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중어중문학과는 11명 모집했고 경쟁률은 4.08대 1 정도 됐는데 학생 성적이 521점이고 중어중문학과가 521점이기 때문에 점수는 같지만 이것도 이제 적정한 지원이긴 하지만 아주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다라고 판단해야 옳았습니다. 다군의 중앙대 경영경제대학인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중앙대가 이제 간화군에서 한 200명 좀 넘게 빼서 다군으로 단과대학별로 모집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나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모집 인원 100명이고 전형 요소 수능 100이고 반영 비율 30, 30, 30, 10이고 3년간의 경쟁률은 말씀드렸듯이 학과 부 모집에서 단과대학 방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다군에서 이제 전년도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지원 가능 성적은 526점인데 중앙대 반영 비율 성적으로 522.8점이고 526점의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국어는 8점 정도 모자라고 수학은 편차가 없었으며 영어는 2점 정도 높고 탐구도 편차가 없었습니다. 따라 비교해 보면 이제 학생이 이제 3.2점 정도가 모자라는 상황으로 이건 좀 다군에 있다는 거, 단과 대학으로 바뀌어서 경쟁률과 합격 성적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는 거, 이걸 따지면 좀 상향 지원에 해당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희망대학을 살펴봤는데요. 뭐 적정도 있고 소신도 있고 우리 학생이 좀 잘 듣고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밖에 또 정시에 추천할 만한 대학들을 좀 나눠보신다면요. 예, 상향 소신 안정으로 해서 나눴는데 소신과 안정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군에서 이제 서강대 유럽문화전공, 중국문화전공, 인문계 정도를 소신 지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립대 도시행정학, 중앙대 사회과학대학들 안정으로 경희대 자율전공, 시립대 경영학부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나군에는 연대 신학과, 성균관대 교육학과 안정으로 중앙대 영어교육, 외대 경영학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군에서는 소신으로 건대 경영학과와 안정으로 홍익대 경영학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가장 먼저 물어봤던 게 서강대를 희망을 하고 있었고 어떤 과를 갈 수 있을까 이제 물어봤었는데 선생님께서 가군의 소신으로 유럽문화전공, 중국문화전공, 인문계 이렇게 좀 소신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갈 수 있는 대학들도 다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학생이 이제 선생님께서 상담해주신 내용을 참고를 하면 잘 적절하게 지원 전략을 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살펴주신 가군의 소신, 서강대요.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군, 서강대 유럽문화전공인데 모집 인원은 10명이고요. 학생부 10의 수능 90, 반영 비율 25, 32.5, 32.5, 10%로 3년간의 경쟁률 5.58 대 1, 3.42 대 1, 5.42 대 1, 지원 가능 성적은 522점인데 서강대 비율을 적용하면 524.9점 정도 학생의 성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편차는 말씀드렸으니까 그 2.9점 정도가 남아서 이제 아주 안정적은 아니지만 소신 지원으로 가군에 충분히 써볼 만한 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이 어떤 과도 좋으니까 서강대를 좀 추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해서 제가 별도로 엑셀 자료로 서강대 이제 각 과들이 어떤 패턴으로 점수가 모자라고 이제 부족한지 얼마만큼 모자라지는 대해서 파일을 준비해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강대에서 다른 학과들도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거기에 한 군데 정도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양대 교육학과도 살펴볼까요? 선생님 짧게? 그 가군에서 이제 서강대를 지원할 경우 말씀드렸지만 좀 불안한 심정이 있을 수 있겠는데 나군에는 안정 지원을 하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한양대 교육학과 7명 뽑고 학생부 10에 수능 90인데 반영 비율은 25씩입니다. 전년도 경쟁률 3.43 대 1이고 지원 가능 성적은 518점인데 518점을 받은 학생은 비율 적용 521점입니다. 그러니까 3점이 높죠. 국어 4점 모자라고 수학 2점, 그다음에 영어 4점, 탐구 2점이 각각 높기 때문에 3점 정도가 이제 좀 괜찮은 성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만 이제 단과대학으로 바뀌었다 이런 변수들도 좀 적기 때문에 경쟁률만 마지막으로 잘 모니터링하시고 보신다면 서강대보다는 훨씬 안정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선생님 다군도 한 군데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네. 다군에서 중앙대가 있고 홍익대가 있고
건국대가 있는데 저는 네. 건국대학교를 추천합니다. 그 명수가 53만 명으로 좀 많고요. 반영 비율은 30, 25, 35, 10이고 전형 요소는 학생 50대 수능 90을 봅니다. 지원 가능 성적은 518점인데 건대로 비율을 적용하면 522점이고요. 그 25% 반영했을 때 학생 등수가 1099등인데 건대 비율은 1445등이었으면 그 등수가 좋지는 않는데 다군에서 학생이 갈 대학들을 선발해 보면 네. 건대 가장 적합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학생 점수가 기준 점수보다 4.2점 정도 높기 때문에 소신 지원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학생들 이제 다군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일 근데 어렵습니다, 예, 다군. 우리 학생 그래도 선생님께서 조금 명쾌한 답을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계시죠?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궁금한 거 별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그 엑셀 자료도 준비해 주셨다고 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자료들과 같이 해서 오늘 상담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한 내용을 숙지하시되 그리고 끝까지 이제 변수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확인을 해주시고요.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상담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